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을 지나면서 고발사주 의혹이 거의 배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박지원 게이트가 됐어요. 예, 처음에는 여권의 공장이다. 청와대의 반부패에서 꽂은 인사다. 손준성은 그러더니 추미애 사단이다. 최강욱 라인이다. 이제 온갖 것을 하더니 이제는 박지원 게이트까지 갔어요. 예, 야당 탄압이고 윤석열 탄압이다. 내가 이렇게 무섭냐. 언론 기사도 사실 심각해요. 지금 언론 기사는 설령 그 손준성과 김웅이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에게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직권남용죄가 적용되기 힘들다라는 식으로 기사들이 나와요. 이게 조국한테나 지금 여권 인사들한테 했던 그 직권남용 혐의라 비춰봤을 때 이게 형평성이 맞습니까? 윤석열은 뭘 해도 피해가는 거야. 마치 유지라고 써도 박사학위가 유지되고 조사도 안 하는 것처럼. 세상에 이런 취해법권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불가촉 청문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팩트가 그대로 유지돼서 가게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혼탕하고 흙탕물을 흐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 지금 이 윤석열이 하는 짓이. 윤석열이 여러분 보시면 지금까지 많은 의혹이 있어요. 이 사람도 워낙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이잖아요. 윤우진부터. 오늘 윤우진 압수수색했죠. 근데 보시면요,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요. 앞에서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조사해라, 나온 게 없다, 억울하게 왜 이러냐, 왜 생사람 잡냐라고 계속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윤석열이나 윤석열 와이프나 그 주변 사람들이요, 한 번도 제대로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받지 않고 증거는 인멸된 다음에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왜 죄 없는 사람을 건들지? 이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왔던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걸 끊어야 돼요. 손준성 보냄, 김웅 받았어요. 김웅이 전정실에 전달했어요. 변호사한테 전달한 거 그것이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최강욱이 고발이 됐어요. 그럼 이미 팩트는 나온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소설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작이에요? 이미 저쪽에서 이루어진 사실인데 그 팩트만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지금 공수처도 박범계도 검찰도 김원수 총장도 민주당도 이 팩트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돼요. 쟤네들이 계속 끝모르고 막 던지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 해서 일주 정도 지나면요. 이제 국민들은 누가 나쁜 놈이고 무엇이 죄였는지 몰라요. 이런 검찰의 구테타와 검찰의 이 역사적인 이런 남을 만한 이런 범죄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꼬리 자르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가지 그나마 희망은 손준성이에요. 오늘 공수처가 이제 얘기했는데, 고발장 작성자가 손준성이 아니라 제3자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단독 기사로 나왔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 손준성이 자백했을 확률도 되게 높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윤석열 하는 걸 봐. 자기를 그렇게 부려먹고, 자기한테 자기의 커리어를 그렇게 더럽혀 놓고, 막상 한다는 게 손준성은 내 사람 아니거든. 나랑 상관없거든 하면서 손준성을 쳐내잖아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손준성 입장에서는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윤석열에 인해서 자기 인생이랑 커리어 다 망가진 거거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끝낼 수 있는 사람은 손준성이에요. 손준성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돼요. 이동재가 되지 말고. 그리고 제3자가 썼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제3자가 대충 느낌이 와요. 누군지. H. 이 사람 맨날 기사도 지가 쓰고 빨간패 해가지고 언론사에 다 뿌리는 사람이잖아. 다 꼼꼼하게 해가지고. 이런 거 잘하는 인간, 이런 거 정리하고, 이런 거 서류 접수하고, 이런 거 잘하는 게 H 아니에요? 똥무니? 얘 아니에요? 야, 하여튼 좀, 공수처든 지금 빨리 좀 힘을 더 냈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 이 민주당의 1차 슈퍼위크가 끝났습니다. 이제 1차 슈퍼위크가 끝난 다음에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너무 이제 진짜 엄청난 선전을 했죠. 1차 경선인단 투표에 11.67% 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12%를 받은 거죠. 이건 진짜 너무 돌풍이에요. 의원 한 명 없는
한 사람이 정말 강줄기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대단하다라고밖에는 뭐 표현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연속 3등 하면서 막 급부상을 하고 막 지지율이 두 자릿수가 되니까는 갑자기 이제 이러다가 이재명 지사가 50% 안 돼가지고 결선 못 가는 거 아니야? 추미애 너무 밀어주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걸 보면서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 선거 공학자들 뭐 이런 소위 우리 진영에 그런 사람들 있죠. 여론조사 가지고 장난치고 선거 공학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이제 물들여지다 보니까 수년을 지지자들이 다 민주당 당직자화 돼버렸어. 전부 다 전략적 고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자들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지지자들이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필요할 때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또 때가 오겠죠. 어떤 순간이 되면은. 근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이 경선을 통해서 그럼 지지자들은 무엇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철학적 고민도 사실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민으로서. 새로운 정권을 탄생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정부를 원한다면 그 정부의 인사들, 그 정부의 정책이 좀 더 민주인 정부보다는 더 안정되고 문재인 정부보다는 좀 더 확실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은 지금 추미애 장관의 이 부상이 사실은 우리에게 어쩌면은 거의 유일한 희망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냥 까놓고 툭 얘기해서 추미애 장관은 2등을 못하니까 추미애 장관한테 갈 표를 지금 이재명한테 물어줘서 결선으로 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현실론이라고 하는 것들, 그 불안감을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장관과 이재명의 표만 합쳐도 3-4%가 돼요. 다시 말해서 결선으로 간다 하더라도 추미애 장관의 표가 만약에 몰리게 되면은 이재명 지사는 반드시 과반을 넘어요. 중요한 거는 민주화, 개혁, 진보를 원하는 이 파이를 민주당 안에서 늘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늘려야만 민주당이 진짜 개혁 정당으로 갈 수 있어요. 최소한 지지자들을 속이는 정당이 안 될 수 있어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잘한 게 뭐예요? 지지자들 속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추미애 장관이 나서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 잘하고 지지자들 속여왔던 인간들의 얼굴들이 민낯이 하나하나 드러났단 말이에요. 이낙연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낙연의 네거티브가 하나도 먹히지 않은 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그걸 다 방어해 줌으로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수혜는 사실상 거의 이재명 지사가 다 받았어요.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따박따박 올랐지. 왜? 추미애 장관이 저 수박들을 대응해주고 언론을 대응해주고 윤석열을 대응해주고 하나하나 반박을 해주기 때문에 네거티브가 먹힐 수가 없는 거야. 이낙연이나 저쪽 애들이. 그리고 사람들을 몰랐던 진실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 추미애 장관이 얼마나 아팠을까. 정말 추미애 장관이 옳았구나. 추미애 장관이 그때 하나하나의 수를 돈 게 지금 이 정도까지 몰 수 있었구나. 그 하나하나를 느껴가면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희망을 보고 또 성장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남으로써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추미애가 언더독이 부상하고 있는 거거든. 사람들이 추미애 장관을 동의해주고, 정말 동정해주고, 짠한 마음으로 응원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가슴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의 인기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올곧이 추미애 장관이 이 개인기로 이걸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도 혜택을 보는 거고, 이렇게 이 이미지 관리하면서 국민들 속여왔던 인간들이 하나하나 민낯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지사는 다음 정부를 만들 때 좀 더 개혁적인 인사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좀 더 지지자들의 그 현실적 지지 아래서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요. 이재명만 딱 이기고
이재명 사실 캠프에 그 수박들 즐비하잖아요. 그 즐비한 수박들과, 예, 몸집이 커진 그 이낙연과 정세균, 이 6개의 이 사람들을 다 가지고 간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 시즌2예요. 그리고 더더욱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제 반 이재명 노선을 칠 것입니다. 지금 이낙연의 반응이 되게 심상치 않아요, 여러분. 이낙연이 어저께, 예, 슈퍼웨이 그 1차 경선 끝나고 나서 다 각자 한 사람한테 소감을 썼죠. 이낙연이 뭐라고 했냐. 흠없는 DJ나 노무현이나 문재인도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불안한 후보는 안 된다. 될 후보한테 지지를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재명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될 사람은 자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불안함이나 본인이 언론들이 조중동이 보호해주는,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이거기 때문에 본인의 이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재명을 불안한 후보라고 해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거든, 이거는. 이게 계속 이낙연이 끊임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살아온 인생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 이러면서 진짜 한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막 그 흠집을 냅니다.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네거티브를 안 하겠다 해서 멈추지가 않아요. 더 교모해졌지. 근데 하나도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왜? 추미애 장관이 있으니까. 추미애 장관이 파이는 결국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들의 목소리의 파이예요. 추미애 장관이 목소리를 내고 추미애 장관이 나중에 꾸려졌을 대선 캠프에 들어가서 목소리를 냈을 때 우리가 전폭적으로 다 함께 다 지지해줄 수 있는 거거든. 추미애 귀환지 왜 모르냐고. 추미애의 이 출연과 지금까지의 활동에 가장 큰 수혜자가 이재명인 걸 왜 모르냐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있어서도 저 이낙연이나 저 다른 세력들, 그 윤석열이나 이 사람들의 이재명에 대한 네거티브를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추미애 뿐이에요. 왜? 추미애는 성에 들어왔던 사람이죠. 성에 들어갔던 사람이죠. 그 성에 한번 가봤던 사람이잖아요. 이재명 씨는 거기를 가보지 못했어. 그러니까 제대로 대응할 수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 씨는 윤석열이 뭘 갖고 있는지 몰라. 뭘 터뜨릴지 모른다고요. 근데 추미애는 방어가 가능해. 왜? 추미애는 청와대도 알고 수박들도 알고 윤석열도 알고 저 패거리 다 알고 있거든. 그 안에서 혼자 분투하면서 싸웠던 사람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이재명 씨하고 이재명 씨를 제대로 방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추미애예요. 그래서 이재명과 추미애가 함께 가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도 그 이유예요. 이재명이 결선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추미애는 하지마. 추미애 뭐 2등 하는데 추미애가 2등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다 이재명에 대해 몰빵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김어준의 몰빵론이나 그런 거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그냥 본인은 그냥 다른 시대에 똑같은 사람일 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진짜 중요한 건 시민정신이고요. 시민의 의식이고요. 그 지지자의 마음이고요. 이 민주당의 이 진보의 진짜 핵심은 다이나믹함이에요. 다이나믹함. 노무현 대통령이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했듯이 지금 추미애 장관도 그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인간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가슴이 움직이게 하고 있거든요. 왜 그거를 쳐냅니까? 우리 스스로. 설령 결선을 간다 하더라도 이재명 지사와 추미애 장관의 지지율 합이 65%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재명은 무조건 이겨요. 추미애 장관의 목소리를 키워주고 계속해서 추미애 장관의 그 스피커 볼륨을 키울 수 있게 해줘야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이 사건의 진실들, 이중얼결을 했던 사람들의 이 민낯이 낱낱이 벗겨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사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이재명 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 장관이 계속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윤석열이나 이 사람들, 이 이낙연의 이 네거티브, 이 거짓말들을 하나하나 방어하고 깨웠던 사람은 추미애가 유일해요. 왜? 추미애는 그 성에 가봤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Show must go on.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